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끝난 기술사 시험 138회 3교시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야기. 그냥 풀이의 정통으로 뭐 다가선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가볍게 담소 나누는 시간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보면 옹벽에 관한 문제고 새끼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요런 새끼 문제 나올 때 조금 부담감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새끼 문제들의 경우의 케이스를 보니까 뭐 그렇게 안밀 시험처럼 새끼에서 뭐 또 다른 계산 문제 막 이런 건 아니라 어떤 동일 종류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묻는 형태고 약간 경우의 수만 변수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문제를 일단 읽어보면 옹벽 배면의 수위 조건에 대하여 주동투합 합력을 식으로 나타내래. 식으로 나타내고 또 그 크기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계략적인 유선망을 그리세요. 뭐 요거 하는 건 이제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요 문제를 어떻게 난이도로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저는 뭐 완전히 최상은 아니고 뭐 중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 뭐 요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혀 생뚱맞은 문제고 정말 그 응용력, 창의력을 요구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에서 보면은 요런 부분의 문제를 거론한 책들이 많이 있고 아마 눈에 익은 내용들이라는 것을 시험 시간에도 딱 캐치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단지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신 분들, 예를 들어서 50점 이상이라든가 이랬을 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시험을 처음 이제 준비한다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점수대가 뭐 30점, 뭐 40점대 초반,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이제 보고서, 야, 내가 이거를 내용을 모르는데, 과연 나중에는 이거를 알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요게 이제 타이틀도 베이스 캠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 누구나 베이스 캠프에 오를 수 있는 점수가 돼요. 베이스 캠프에 오를 수 있는 점수는 50에서 55점 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파이널로는 그건 어차피 이제 자신의 몫입니다. 공부를 뭐 대신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뭐 그래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래프 좋아해야 돼요. 모든 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고 여긴 시간 그 다음에 득점 점수 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초창기에 공부를 요이 땅 했을 때는 같은 시간에서 기울기가 급하죠. 상승되는 폭이. 그래서 이제 40점, 50점까지 금방 가다가 50점 넘어서면은 이제 약간 완만해지면서 살짝 떨어질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만약에 60점대가 여기가 이제 포인트다 그랬을 때 한 번에 딱 여기에서 털고 나가시는 분 꼬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까지 못 가다가 항복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 항복해가지고 여기서 잔류강도로 가버리면은 이건 세워라 내워라 나와 내 가족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점을 요 밑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고서 털어버리고 아웃 나가야 돼요. 그런 걸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여기서 이제 50점이라고 봤을 때 50점 이상이 되면 이런 문제들은 눈으로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중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요번에 보면서 나 이거를 눈여겨보진 않는데 시험 문제 뭐 요런 게 있어서 한번 봤어요. 채점 기준은 요게 항상 약간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이었었는데 공개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기관 뭐 9조 1항 5호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내가 요번에 한번 기회 잡아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 해가지고 이제 9조 그 다음에 1항 5호가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감독, 시험, 요거는 좀 우리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연구 수행이나 연구 개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안내 통제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안내를 했어.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어떤가요? 이 내용이 우리랑 맞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시험 딱 들어가니까 맞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요번에 보고서 이 내용 우리랑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법률이지 않을까? 의사결정.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어차피 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 모범 답안이라는 것은 출제되기 전에 이미 픽스가 돼서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던이에요. 그냥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내부 검토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없어. 이미 점수 다 나오고 나서 난 탈락하고 나서 이거 내 점수 왜 이거밖에 안 됐냐고 이제 항의 전화차 하면 뭐 이런 것들은 뭐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법이 만약에 이런 거다 그러면 조금 이거는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솔직히 인력공단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내놓고 모범 답안을 공개를 했어. 그러고 나서 내가 꽝 점수 받았어. 그랬을 때 내가 보니까 주관적으로 모범 답안이랑 내 답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차이가. 그런데 나는 30점, 40점 받았어. 따지면 결국은 공단에서 혼란이 있으니까 이걸 공개 안 하는 거지. 저는 이 법률이 이게 맞는가? 우리가 의사협회처럼 뭐 파워나 이런 헤게모니 싸움에서 조금 너무 많이 손해보고 있지 않는가? 국가를 위한 노력은 우리가 대빵 많이 하는데 찬밥 신세는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네요. 우리가 의사 파업 때처럼 파업하며 항상 노동 이렇게 하면 단체 행동하면 바로 그냥 아웃될 텐데 여담입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3교시. 그래서 지금 일단은 4가지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습윤 상태를 이렇게 딱 보니까 습윤 상태라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감마 T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감마 T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함수비를 S가 아니라 함수비 자체가 빵 프로가 됐던 아니면 포화돼 가지고 S가 1이 됐던 이 감마 T라는 것은 은연중에 우리가 함수비가 뭐 조금 섞인 거 뭐 완전 건조랑 완전 감마 D랑 감마 세츄레이션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감마 T라는 것은 임의의 함수비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우리가 은연중에는 그 사이를 주로 우리가 감마 T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레인지가 딱 정해진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투변 상태는 우리가 감마 T라고 보고 다만 이제 여기서 토합론에서 이제 랭킹 토합이 있고 쿨롬 토합이 있는데 물론 병마찰각을 고려하는 이제 옹벽 안정에서 쿨롬 토합을 적용하는 게 정석이라고 보여지지만 굳이 여기서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린 병마찰각 요거를 고려하지 않은 랭킹 토합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작용하는 위치 자체가 3분의 1 H 요 위치랑 방향은 병마찰력을 고려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요게 이제 요 내용이고 식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토합계수 있고 2분의 1 감마 T가 들어가고 H 자승 뭐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포화 상태는 S가 1이야. 여기는 S가 1, 포화도 1이야. 그러면 지하수위가 여기 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얘는 감마 서브가 될 수밖에 없죠. 지하수위 아래 놓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토합을 구할 때 요 P는 여기에서 보는 감마 서브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옹벽 안정 측면에서 수압을 별도로 구해줘야 된다. 얘 두 개를 합한 것으로 옹벽 안정 전도활동 지지력을 검토해 줘야 된다. 여기까지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나는 여기까지 썼는데 수압을 여기서 고려를 해줘야 되는지 나 그게 조금 까리까리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문제에서 주동토합의 합력을 나타내라 그랬지 여기에다가 안정계산에서 주동토합 플러스 수압이라 뭐 이런 말이 없어서 그냥 저는 여기까지 쓰고 말았는데 뭐 이 수압을 또 뭐 구해가지고 넣어주시면 이거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거랑 좀 달라가지고 일단 저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뭐 감점 요인이지 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게임 원래 취지, 이 문제의 취지는 3번 4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3번 4번.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경사배수제 요게 배수제예요. 지금 내가 표시한 얘가 배수제고, 그 다음에 포화상태 연직배수제 써있죠. 연직배수제는 얘가 연직배수제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토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 경사배수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수압이 맨 위에는 이제 지하수위가 여기 걸쳐져 있으니까 여기는 0이겠죠, 수압이. 그러면 사실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정수압이 걸리면서 점점 커지죠. 커지는 게 맞지. 그런데 요 배수제가 있는 곳은 수압이 뭐예요? 수압이 0이에요, 0. 그럼 여기도 0, 여기도 0. 그러면 물은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얘가 0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간다. 그럼 결국은 요 안에 이 부분에 있는 흙은 다 수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야 돼.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린 또 항상 의심이 많잖아.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내가 피부로,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솔직히 책자에 많이 나와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나와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데 일단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배수제고 얘는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경계 조건 줘서 배수제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결과만 보고 이 수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아니냐, 등수두선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CPG 해석에서 나온 등수두선은 위치 수두랑 같이 포함돼서 나타내 주다 보니까 여기 수압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압은 같지만 위치 수두는 당연히 다르죠.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그 차이 때문에 여기 이제 등수두선이 나아진 거고, 일단 유선 팩터, 여기선 등수두선은 나와 있지만 유선은 그냥 화살표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선은 이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유선은 이렇게 유선 방향, 플로우는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재가 맞았어요. 교재가 맞았어. 그래서 의심을 떨구어줬어. 지금 내가 모델링을 한 건 여긴 8m, 여기가 3m인가 3.5m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수압 없고, 그 다음 수압은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고 이제 전수도 토탈 헤드만 보여주는 건데 어찌됐든 맞았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수위가 여기 걸쳐져 있죠. 걸쳐져 있고 다만 수압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 토압은 여기 감마 세츄레이션을 적용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것도 하나 이제 관건인데, 포화 상태고 연직 배수제이다. 연직 배수제일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일단 뭐 직관적으로 유선이랑 등수두선은 대충 작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린 또 진짜 그런지 봐야지. 또 여기서 보니까 이거 맞아요. 플로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니까 얘는 등수두선, 그 다음에 얘는 유선으로 플로우 지금 요 화살표가 보이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요 부분은 간극 수압이 0이야. 여기도 0이에요. 여기도 0. 왜냐하면 대기랑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0이겠죠. 하지만 위치 수두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얘는 좀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돼. 요 1번, 2번 보세요. 여기서 옹벽 배면의 흙의 단위 중량은 감마 세츄레이션이냐 감마 서브냐. 지금 수위 아래 있으니까 감마 서브 아니야? 무슨 소리야. 감마 세츄레이션이지. 왜냐면은 보세요. 배수제 근처에서는 U가 간극 수압이 없단 말이에요. U는 0이에요. 그죠? 그리고 배수제에서 이렇게 떨어졌어. 이 경우에는 수압이 0이 아니야. 여기서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지금 세기 각도를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기가 흑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안에서는 뭐 어떤 관계가 펼쳐지는 거야? 감마 세츄레이션이야, 서브야, 뭐야? 우리가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펜 때 굴리면서 계산하기는 지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이제 흑색이라고 보고 이렇게 끌고 나온 거예요. 흑색에서 보면 흑색이 중량, 방향은 중량이랑 방향은 뭐 이렇게 이제 흐르죠. 그래서 이제 크기 방향을 이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단위 중량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요것도 조금 까리까리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뭘로 하나를 정해야 돼. 얘가 이완이 돼가지고 솔직히 여기 흘러가면서 단위 중량이 바뀐다 그러면 얘도 조금 모호할 수가 있어. 그 대신에 여러분들 이런 진짜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는 내가 확신하는 방향으로 답안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방향 다른 교재에서 뭐 이것 알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지다. 그 다음에 간극 수압도 방향 크기 알고 있어. 요 세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간극 수압과 그 다음에 반발력, 반력을 나타내는데 요거는 방향만 알고 수압은 우리가 알고 있다. 수압은 어떻게 알아? 유선망 그렸잖아요. 유선망. 우리가 사면에서도 유선망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한 안전율, 유용력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간극 수압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간극 수압을 체크하는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계측기 심거나 아니면 유선망 그려가지고 그 지점에 간극 수압을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지금 토압이죠. 토압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이 토압은 방향만 알고 크기를 몰라.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지금 2번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힘의 다각형을 통해서 얘를 끄집어낸다. 뭐 요 정도까지가 이제 답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배수제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연직계 배수제, 경사 배수제, 이렇게, 해석도 이제 해보고 했는데, 일단,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부분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오늘 뭐, 저도 좀 시간이 나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한번 뭐 법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프로그램도 한번 돌려봤는데 이렇게 지금 헛수고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내 내면의 실력이 부쩍부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학습한 거는 시간이 지나도 암기도 아니죠. 그냥 이해한 것이 잃어버리지 않더라. 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